벼랑으로 오렴. 안 돼요. 무서워요. 벼랑으로 오라니까. 안 돼요. 떨어지잖아요. 벼랑으로 와. 마침내 벼랑으로 가니 그가 나를 밀었네. 나는 날아올랐네. 내게 날개가 있는 줄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이번 달 나온 관리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위를 잘 타는 나는 조금 따뜻하게 지냈는데 그 이후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 명절 전에 마트에 갔다가 식재료비가 너무 올라 놀랐던 가슴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나 없이 어렵다 하고 세계의 경제학자들도 2023년이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하고 꿈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어쩌나요? 그런데 이런 제목을 보네요. 벼랑 끝으로 가라. 미국 작가 다니엘 고틀립이 쓴 샘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가라.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는 대목이 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땅을 떠나 앞으로 나아가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낯선 곳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자기 영혼의 반쪽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거라고. 랍비인 내 친구가 알려준 것인데 성경에서 앞으로 나가라고 번역한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여행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행이기도 했던 것이다. 샘, 너도 언젠가 너 자신의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여행을 시작하면 엄청난 두려움과 동시에 커다란 희망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내면으로의 여행은 그 어떤 여행보다도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나의 내면 여행은 18살에 시작되었다. 대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습장애가 있어서 고생했던 나는 앞으로 혼자 지내야 할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았다. 대학 생활이 두렵고 우울해지기까지 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숙사 룸메이트가 반유대 감정을 가진 녀석이었다. 룸메이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외톨이가 된 것 같았다. 이런저런 부담감에 짓눌려 나는 첫 학기에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 2학기 등록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마침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였는데 난 전쟁이 두렵기도 했지만 전쟁의 명분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으면 징집될 형편이었다.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다음 학기 등록에 필요한 학점을 따야 했다. 두렵고 외로울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여기서는 널 도울 수가 없어. 이제 넌 혼자서 해내야 해.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그때가 나의 내면 여행이 시작된 순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총장님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몇 번을 끈질기게 신청한 후에야 총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내 사정을 설명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총장님은 내 청을 받아들여 한 학기를 더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순간엔 내게도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도 나는 학점을 따지 못했다. 결국 그 지역의 유일한 야간 대학교로 옮겨야 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었는데 그 학교에 다녔던 때가 내 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기 중 하나였다. 나는 혼자 살았다.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학습 장애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내게도 누구 못지않은 학습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워했다.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그때 생긴 것이다. 나의 진정한 내면 여행은 거기 고독의 한가운데서 시작되었다. 물론 나의 여행은 내 의지나 선택이 아니었다. 샘, 네가 여행을 시작할 때는 내 경우와 달랐으면 좋겠다. 준비가 되었을 때 여행을 시작하고 여정에 너를 지켜줄 안전한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고독을 만나기 바란다. 고독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사무실에 붙여놓고 자주 바라보는 시가 있다.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벼랑으로 라는 제목의 시다. 벼랑으로 오렴. 안 돼요. 무서워요. 벼랑으로 오라니까. 안 돼요. 떨어지잖아요. 벼랑으로 와. 마침내 벼랑으로 가니 그가 나를 밀었네. 나는 날아올랐네. 이 시를 다시 읽으니 내가 미지의 땅에서 눈을 떴던 순간이 떠오른다. 사고를 당한 직후였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 달랐다. 부모님의 눈길도. 그때까지만 해도 난 항상 부모님을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딜 가든 그곳은 부모님이 이미 앞서 지나간 길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젠 부모님도 전혀 가보지 못한 길, 당신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을 나는 가야 했다. 부모님의 눈길에서 난 그걸 알았다. 이 길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임을. 누구도 함께 가줄 수 없고 이끌어줄 수 없는 길임을. 그 순간부터 내가 가는 모든 길은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다.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두렵고 동시에 홀가분했다. 샘, 우리가 스스로에게 바라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그 길이 끝까지 안전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춘기가 끝날 무렵이면 너도 네 부모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혹시 함께 산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홀로 서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너는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누구도 아닌 너만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지혜를 가지고 길을 떠나라. 하지만 그분들의 지혜가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네 마음속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올해는 고독한 한 해가 돼도 좋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해. 나를 굳게 세우는 해. 그래서 내게 힘이 들어오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